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원 타이밍과 리커버리 속도의 차이가 핵심이다. 비아레알은 홈에서 압박 리듬과 공격 템포를 완벽히 맞추며 전환 속도에서 라요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페페가 1차 전개를 매끄럽게 풀어주면 예레미 피노가 하프 스페이스로 깊게 침투하며 라요의 수비 라인을 흔들 것이다. 게에가 이 타이밍을 정확히 물고 들어가면 한 번의 전환으로 결정적 찬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라요는 전방 압박이 끊긴 이후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중원 간격이 무너지고 하프라인 이후 수비 밀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결국 비아레알의 속도, 공간 활용, 전환 템포가 라요의 불안정한 리커버리를 완전히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뚜렷해지고 비아레알의 세컨드볼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다. 이 흐름이라면 라요는 후반 70분 이후부터 박스 근처에서 실점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그래서 홈에서 리듬을 잡은 비아레알이 전체 페이스를 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비아레알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세컨드볼 장악력과 미드필더 라인의 복귀 속도가 승부의 핵심이다. 우디네세는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는 구조적 약점을 보인다. 반면 아탈란타는 스카마카의 포스트 플레이와 대 케텔라이르의 방향 전환, 파살리치의 세컨드 침투를 통해 중원과 전방을 빠르게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우디네세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아탈란타는 박스 앞에서 유효 슈팅각을 만들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아탈란타의 압박 강도가 유지되는 반면 우디네세의 체력 저하와 복귀 속도 저하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결국 세컨드 지역을 누가 점령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며 그 주도권은 아탈란타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디네세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측면 뒷공간의 활용이 승패의 핵심이다. 하이덴하임은 좌측 풀백의 복귀가 늦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위험 지역이 크게 열리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 부분을 완벽히 읽고 있으며 바우야와 도알리치가 공간을 동시에 파고드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간다. 도알리치는 컵백 상황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어 박스 내 혼전을 유도한다. 버카르트는 세컨드볼 상황에서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며 리바운드 찬스에서의 집중력도 높다. 하이덴하임은 수비 전환 시 중앙 집중형으로 압박하지만 그 과정에서 측면 커버가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측면 뒷공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승부 포인트다. 프랑크푸르트는 이미 이런 약점을 공략하는 노하우가 확실하며 전환 속도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하이덴하임의 체력이 떨어지며 간격이 더 벌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 타이밍에 프랑크푸르트의 침투가 한 번만 성공해도 경기의 균형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간 활용 능력과 전환 리듬에서 프랑크푸르트가 한 수 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하이덴하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라인 간격 유지와 세컨드 지역 대응력의 대결이다. 마인츠는 이재성의 중원 전환 능력과 시브의 속도감 있는 돌파로 브레멘의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것이다. 브레멘은 전방 압박으로 초반 기세를 잡으려 하겠지만 뒷라인 커버가 늦는 순간 실점 위기를 맞게 된다. 특히 세컨드 라인이 비는 구간에서 이재성이 타이밍을 잡아 침투하면 수비가 정비되기도 전에 박스 근처에서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중반 이후 마인츠가 점유율과 공격 템포 모두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압박 완성도와 라인 간격 유지 능력의 차이가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핵심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인츠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중원 간격 싸움이 승부의 핵심이다. 슈투트가르트는 전방 압박이 미세하게 늦어 중원 커버 라인이 무너지는 구간이 자주 발생한다. 이 타이밍에 라이프치히의 카르도주와 바카요코가 동시에 박스 안으로 파고들면 수비진은 대응할 여유가 없다. 바움가르트너는 그 틈을 정확히 읽고 전진 패스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결국 라이프치히의 공격은 단순한 점유형이 아니라 순간적인 타이밍과 간격 붕괴를 이용한 전환형 구조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중원 간격이 벌어지면 세컨드볼 회수조차 어렵고 공격 전환이 끊기며 리듬을 잃는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면 라이프치히의 빠른 템포에 완전히 말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압박 타이밍을 정교하게 조율하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흐름이다. 슈투트가르트가 전진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그 간격은 결국 카르도주의 공간 침투 앞에서 붕괴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이프치히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공격의 완성도와 수비 조직력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상파우리는 홈에서 빠른 템포와 전방 압박으로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페레이라 라게의 전진 패스와 시나니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은 글라트바흐의 불안한 수비를 흔드는 핵심 요소다.
특히 아운톤지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타이밍이 절묘해 공격의 다양성을 높인다. 반면 글라트바흐는 중원 압박이 약해 상대의 전진 패스를 막지 못하고 후방이 쉽게 노출된다. 최근 8경기 18실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를 보여준다. 수비 간격이 무너지면 페레이라 라게의 롱패스 한 번에 순식간에 위기를 맞게 된다. 교체 전력에서도 상파울리가 더 우세하며 후반에도 공격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에서의 집중력과 압박 전술, 그리고 공격의 완성도 모두 상파울리가 한 수 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상파울리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세컨드볼 싸움과 중원 압박 타이밍이 승부의 핵심이다. 프라이부르크는 압박의 시작 타이밍이 어긋나며 수비 라인이 쉽게 벌어진다. 이때 일리치가 빠르게 템포를 끌어올리고 안사가 전방으로 침투하면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것이다. 우니온 베를린은 일리치의 전진 패스 한 번으로 공격 방향을 바꾸고 안사는 이를 타이밍 맞춰 이어받아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캐디라는 중원 커버를 유지하며 상대의 역습 루트를 원천 차단한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이 흐름이라면 프라이부르크의 불안한 세컨드볼 대처와 압박 실패가 반복되며 우니온 베를린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반부터 우니온 베를린이 경기 리듬을 장악하며 프라이부르크의 중원을 흔들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니온 베를린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환 타이밍과 침투 속도의 차이가 경기 흐름을 결정짓는다. 브라이튼은 미토마의 폭발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전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것이다. 웰백은 포스트 플레이로 수비수를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고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그 공간을 정확히 공략한다. 반면 리즈는 풀백 간 커버 타이밍이 불안해 한 번의 역동적인 움직임에도 라인이 쉽게 무너진다. 브라이튼은 좌측에서 미토마의 개인기와 침투 타이밍을 활용해 수비를 넓히고 그 틈을 오라일리가 연결한다. 공격의 구조와 전환 속도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일 경기다. 결국 리즈의 커버 불안이 미토마의 타이밍을 완벽히 살리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라이튼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벌리는 4, 2, 3, 1 전형을 유지하며 라인을 낮춰 안정적인 수비 전개를 노리지만 중원 세컨드볼 대응이 매우 불안하다. 포스터는 수비 시 전방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앤서니와 컬렌의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며 공간이 생긴다. 결국 상대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지 못하고 세컨드볼을 내주며 수비 리듬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컬렌은 공수 전환 시 위치 선정이 느리고 상대 미드필더의 침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약점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 두드러진다. 라인이 뒤로 밀리면 공격 전개가 단절되고 수비와 미드필더 간 거리가 벌어져 역습에도 취약해진다. 홈에서의 압박 강도는 있지만 조직적 커버링이 뒷받침되지 않아 경기 후반 리듬을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벌리는 세컨드볼 경쟁에서 우위를 잡지 못하면 전체 템포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아스날. 아스날은 4-3-3 전형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웨데고르는 전방 압박 후 이선으로 빠르게 전진해 세컨드볼을 선점하는 데 능하다. 그는 상대 미드필더의 등 뒤 공간을 파고들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조율자 역할을 수행한다. 마두에케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컷신 능력이 탁월하며 벌리의 느린 수비 전환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요케레시는 피지컬과 연계 플레이가 강점으로 세컨드볼을 잡은 뒤 빠르게 웨데고르에게 연결하는 루트를 완성한다. 특히 중앙에서 세컨드볼을 확보한 뒤 좌우로 전개되는 빠른 역습이 위협적이다. 이 구조는 상대의 수비 간격을 벌리며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결국 아스날은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율에서 벌리를 압도하며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세컨드볼 싸움이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경기다. 벌리는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상대에게 두 번째 공격 기회를 허용한다. 반면 아스날은 웨데고르와 마두에케의 전진 움직임으로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든다. 웨데고르가 세컨드볼을 선점하는 순간 곧바로 전방으로 이어지는 속도감 있는 전환이 만들어진다. 마두에케는 측면 돌파로 수비를 끌어내며 요케레시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담당한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벌리는 수비 정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기 리듬이 무너진다. 또한 아스날은 후방 빌드업에서도 안정적이라 벌리의 전방 압박을 쉽게 벗어날 것이다. 결국 중원 세컨드볼과 전진 압박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아스날이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벌리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율 싸움이 승부의 핵심이다. 브렌트퍼드는 중앙 미드필더 간의 간격이 벌어지며 커버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는다. 그 순간 크리스탈 팰리스의 휴즈가 전진 패스를 연결하면 공격 템포가 단숨에 가속된다. 마테타는 박스 안에서 공간을 지키며 마무리를 노리고 사르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중원 압박이 풀리면 수비 라인이 쉽게 노출되고 세컨드볼 회수에서도 약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기 초반부터 하프스페이스를 장악하면 전체 리듬은 자연스럽게 팰리스 쪽으로 기울 것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브렌트퍼드의 간격 붕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틈을 휴즈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앙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팰리스의 공격 라인이 경기의 모든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크리스탈 팰리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승부의 핵심이다. 풀럼은 루키치의 빠른 방향 전환을 중심으로 템포를 올리며 이오비의 좌측 돌파와 무니스의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 리듬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반면 울버햄튼은 측면 전환이 느려 상대 수비에게 시간을 주는 바람에 공간 창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루키치가 템포를 조절하며 반대편 측면으로 전환할 경우 울버햄튼의 수비 블록은 순간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 틈에서 풀럼이 세컨드 찬스를 잡아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각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결국 경기의 리듬은 전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풀럼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풀럼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노팅엄. 포메이션은 4-2-3-1이며 탈압박 구간에서의 간격 관리가 불안하다. 오드는 제공권이 강하고 볼을 지켜내는 능력이 있지만 주변 지원이 늦다.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로 공격 루트를 열지만 중앙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깁스 화이트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전방 옵션이 고립되면 효율이 떨어진다. 노팅엄은 탈압박 시 미드필더 간격이 좁아 상대 압박이 들어올 때 볼 순환이 막힌다. 이로 인해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잃고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또한 전진 빌드업 시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늦어 공격 템포가 끊긴다. 결국 공격은 좌우로 넓히지 못하고 중앙 밀집 구간에서 흐름이 막히는 단조로운 전개로 이어진다. 맨유. 포메이션은 3-4-3이며 전방 압박과 역습 전환의 속도에서 리그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마테우스 쿠냐는 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압박의 첫 트리거를 담당한다. 그는 상대 빌드업 방향을 차단하면서 수비의 첫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마운트는 중앙에서 압박 타이밍을 조율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탈압박 루트를 읽는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환 패스와 롱 패스로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를 만든다. 이 세 명의 조합은 압박과 탈압박 모두에서 정밀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대 미드필더의 간격이 좁아질 때 쿠냐와 마운트가 동시에 압박을 가하며 빠른 역습을 전개한다. 이 구조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단 한 번의 공 탈취로도 득점 찬스를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방 압박 타이밍과 탈압박 구조의 정밀도가 핵심이다. 노팅엄은 빌드업 간격이 좁고 볼 순환이 느려 상대 압박에 쉽게 걸린다. 맨유는 이 약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마운트와 쿠냐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을 설계하고 있다. 쿠냐는 상대 센터백의 패스각을 미리 읽어 차단하고 마운트는 이선에서 압박 타이밍을 맞춘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압박 이후에 전환 패스를 즉시 연결하며 공격의 속도를 유지한다. 노팅엄이 라인을 높게 올릴 경우 맨유는 오히려 그 공간을 빠르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탈압박과 압박 타이밍의 질적 차이는 결국 경기의 리듬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이 구도에서는 전환 템포가 빠른 맨유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노팅엄은 중앙에서 압박을 벗어나기 어렵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공간 제어가 흔들린다. 결국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맨유의 우위가 경기 전체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노팅엄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 에이티 마드리드는 4-4-2 전형을 유지하며 라인 간격이 촘촘한 팀 구조를 자랑한다. 그리즈만은 전방에서의 연계 능력과 순간적인 위치 선점으로 공격 전개를 이끌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볼을 따내는 집중력이 탁월하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압박 타이밍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끊는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 회수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라인을 끌어올린 뒤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유연한 전술을 구사한다. 특히 세컨드볼 경합에서는 선수 간 간격 유지가 정확해 상대보다 한 박자 빠르게 반응하며 주도권을 빼앗는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의 강도와 회복 속도가 빠르고 후반으로 갈수록 전진 템포가 더 살아난다. 이 전형적인 후반 압박 패턴은 세비야의 체력 저하와 집중력 이탈 구간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다. 세비야. 세비야는 4-2-3-1 전형으로 나서지만 중원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하다. 이삭 로메로는 역습 전개 시 스피드를 살리지만 볼 간수 이후의 의사결정이 불안정하다. 알폰 곤잘레스는 이선에서 패스를 분배하지만 압박이 들어오면 쉽게 방향 전환이 막힌다. 바르가스는 좌측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완성도가 일정하지 않아 득점 연결률이 낮다. 특히 세컨드볼 상황에서 집중력이 떨어져 경기 후반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 바로 앞까지 내려오며 공간이 벌어지고 상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빌드업이 끊긴다.
이로 인해 후반 들어 라인이 무너지고 공격 전환 타이밍이 늦어지며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준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세컨드볼 장악력과 후반 체력 유지력이 핵심이다. AT 마드리드는 조직적 라인 유지와 압박 타이밍에서 세비야보다 완성도가 높다. 그리즈만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전방으로 찔러주는 연결 플레이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다. 파블로 바리오스가 중원에서 균형을 잡고 시메오네가 상대 수비를 뒤흔들며 세컨드 찬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세비야는 전환 속도가 느리고 세컨드볼 대응에서 집중력이 떨어져 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AT 마드리드의 압박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세비야는 대응 리듬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의 키는 후반 20분 이후에 압박 성공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T 마드리드는 빠른 공 회수와 전진 연계를 통해 후반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 흐름이 유지된다면 결국 경기의 리듬은 마드리드 쪽으로 완전히 기울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빌드업 간격 관리와 전방 압박 대응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이다. 헤렌베는 빌드업 초반 간격이 좁아 압박 한 번에 루트가 차단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아약스는 라울 모로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을 설계하며 짧은 역습 루트를 완성해가고 있다. 베오르스트의 제공권은 단순한 높이 싸움이 아니라 역습 시 볼을 지탱하는 역할로 기능한다. 스티븐이 이 선에서 세컨드 볼을 회수하면 아약스는 곧바로 방향 전환과 속공 전개로 이어간다. 라울 모로는 이 과정에서 상대 미드필더 간격을 읽고 인터셉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 그래서 헤렌벤의 빌드업이 길게 이어질수록 아약스에게는 오히려 찬스가 늘어난다. 또한 아약스는 홈에서 강한 압박 템포와 공간 장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환 속도에서 차이를 만들고 있다. 헤렌벤은 전방 전개에 제약이 많아 공 점유율을 확보해도 실질적인 위협은 줄어드는 구조다. 결국 경기의 중심은 라울 모로의 압박 성공 타이밍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빌드업 구조의 완성도, 압박 대응력, 전환 속도에서 모두 아약스가 우세하다. 이 경기는 체력과 집중력이 남아있는 후반부에 아약스가 확실히 경기를 굳힐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약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파리 생제르맹은 4-3-3 전형을 유지하며 전방부터 강한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한다. 덴벨레는 우측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드리블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바르콜라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내며 짧은 템포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리듬을 만든다.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2차 전진 패스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들의 삼각구도는 단순한 공격 전환이 아니라 하프라인부터 압박을 트리거로 삼는 구조다. 특히 상대 빌드업 구간에서 패스 간격이 좁아지는 순간 파비안 루이스가 압박 신호를 주도하며 덴벨레와 바르콜라가 동시에 전진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탈취하면 곧바로 수직 역습으로 연결돼 득점 찬스를 만든다. 전술 밸런스가 안정되고 이선의 커버링이 정확해 최근 파리의 압박 전개는 거의 완성 단계다. 니스. 니스는 3-4-3 전형으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탈압박 시 볼 간격이 지나치게 좁다. 케빈 카를로스는 중앙에서 버티지만 주변 지원 간격이 짧아 압박 한 번에 루트가 끊긴다. 보가는 개인 기술로 탈압박을 시도하지만 압박 타이밍이 빠른 팀을 상대로는 영향력이 제한된다. 부다위는 이 선에서 전방으로 전진하며 라인을 넓히려 하지만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자주 빼앗긴다. 결국 압박 구간에서 한 번 루트가 막히면 300의 좌우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전환이 늦어진다. 니스의 약점은 바로 이 순간의 템포 손실이다. 압박 한 번으로 흐름이 끊기면 상대에게 하프라인 부근 역습 타이밍을 허용한다. 이 패턴은 파리 생제르맹이 노릴 최적의 타이밍이며 강한 전방 압박으로 니스의 빌드업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압박 구조의 완성도와 탈압박 타이밍이 경기의 향방을 가를 핵심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빠른 압박 전환으로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탈취하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특히 파비안 루이스가 중원에서 전진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 압박의 방향성을 만들어준다. 이때 덴벨레의 폭발적인 돌파가 전개 속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전환 리듬이 확실히 살아난다. 니스는 탈압박 구간에서 간격이 좁아 전진 패스 루트가 쉽게 차단되고 측면 전개로 빠질 때 이미 압박이 닫혀버린다. 결국 전방 압박을 뚫지 못하면 하프라인 근처에서 실점 위험에 노출된다. 파리 생제르맹은 경기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템포를 끊임없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스가 간헐적으로 롱패스로 전환해 기회를 만들겠지만 중원 압박 저항력이 부족해 세컨드볼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술 밸런스, 압박의 타이밍, 하프라인 회수율 모두 파리 생제르맹이 한 수위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과 압박 강도에서 격차가 벌어지며 파리가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개 속도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코모는 빌드업이 느려 상대 수비에게 정비 시간을 허용하는 반면
나폴리는 폴리타노와 대 브라이너의 전진 패스로 템포를 높인다. 폴리타노는 측면 돌파 이후 컷백으로 박스 안 루카를 찾으며 공격의 리듬을 끊지 않는다. 대 브라이너는 중원에서 상대 수비 라인 뒤로 공을 밀어넣는 타이밍 패스로 균형을 깨뜨린다. 이 두 명의 조합이 살아나는 순간 코모의 수비는 대응할 틈이 없다. 또한 나폴리는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앞서며 경기의 점유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코모는 수비 블록을 낮춰 버티려 하겠지만 전진 속도가 떨어지면 압박 해제가 불가능하다. 결국 나폴리가 템포를 완전히 통제하며 경기 전반 내내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나폴리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토트넘은 4-3-3 전형으로 점유와 압박 전환을 모두 갖춘 팀이다. 히샬리송은 박스 안 움직임이 활발하고 세컨드볼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가 수비수를 끌어내면 쿠도스가 즉시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며 공격의 템포를 이어간다. 사비 시몬스는 중앙과 측면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전개 템포를 조율하고 볼을 받는 위치마다 공격 전환의 리듬을 만든다. 이 조합은 토트넘이 전진 압박 후에도 빠르게 세컨드 지역을 점유할 수 있게 만든다. 특히 사비 시몬스가 첼시의 12선 사이 간격을 파고드는 순간 상대 수비 라인은 정렬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중거리 슈팅이나 빠른 전환 패스 한 번으로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인 간격 유지력과 세컨드 장악력 모두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핵심 무기다. 첼시.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전방 압박 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구조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앙 페드로는 전방에서의 압박 가담은 적극적이지만 공을 뺏긴 뒤의 복귀 속도는 떨어진다. 페드로 네투는 돌파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전환 시 1선과 2선 간격이 벌어지며 팀 전체 밸런스가 흔들린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주도하지만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을 때 상대에게 중원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첼시는 전방 압박 이후 세컨드 라인 비는 구간을 쉽게 허용한다. 특히 상대가 템포를 빠르게 전환하면 이선이 정비되기도 전에 중앙이 열리며 위험한 슈팅을 허용한다. 결국 압박 강도는 높지만 유지력이 떨어지며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붕괴가 심화되는 구조다. 토킹 코멘트.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의 넓은 활동 반경을 통해 첼시의 전진 압박을 무력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히샬리송은 전방에서 피지컬로 버티며 세컨드볼을 연결하고 쿠도스는 빠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첼시는 초반에는 압박 강도로 흐름을 잡을 수 있지만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어지면 중원 통제권을 잃는다. 이때 사비 시몬스가 볼을 잡는 순간 경기의 템포는 토트넘 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다. 또한 히샬리송의 움직임이 첼시 수비를 끌어내면 쿠도스의 컷백이나 박스 침투가 결정적 장면을 만들 확률이 높다. 반면 첼시는 공격 전환 속도는 유지하지만 뒷공간 케어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중후반부로 갈수록 압박 간격이 무너지고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는 그림이 예상된다. 결국 이 경기는 세컨드 장악과 라인 유지 싸움에서 토트넘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트넘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중원 간격 유지가 승부의 방향을 정한다. 소시에다드는 중앙 간격이 좁아 볼 전환이 막히고 측면 탈출 루트가 차단된다. 빌바오는 이 틈을 노려 윌리엄스와 베렌게르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시도한다. 소시에다드가 압박을 버티기 위해 라인을 낮추면 오히려 세컨드 지역 점유율이 떨어진다. 빌바오는 압박 후 볼을 탈취하면 빠르게 좌우로 흔들며 상대 블록을 무너뜨린다. 특히 베렌게르의 반대 전환 타이밍은 이번 경기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시에다드가 수비 라인을 좁혀 버티려 할 가능성이 있지만 측면 돌파 한 번의 구조가 흔들리면 박스 안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무너진다. 빌바오는 압박 유도, 볼 탈취, 공간 침투까지의 전환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 결국 경기의 리듬은 빌바오의 공격 템포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체력, 간격, 압박 리듬 모두 빌바오가 한 수 위의 흐름을 만들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소시에다드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은 4-2-3-1 전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팀이다. 케인은 전방에서의 결정력뿐 아니라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볼을 연결하며 빌드업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올리세는 측면에서의 순간적인 속도 변화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세컨드 지역에서 볼을 잡는 타이밍이 예리하다. 그가 전방 압박 이후 중원 사이 공간을 파고들면 뮌헨의 공격 템포가 즉시 살아난다.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세컨드볼 회수와 전환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 전개에 활력을 더한다. 특히 뮌헨은 짧은 패스와 빠른 포지션 전환으로 상대의 간격을 벌리며 찬스를 만든다. 이런 구조 속에서 케인의 연계와 올리세의 돌파가 맞물릴 경우 박스 근처에서 연쇄적인 슈팅 장면이 만들어진다. 결국 뮌헨은 템포 유지와 압박 강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레버쿠젠. 레버쿠젠은 3-4-3 포메이션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3백 간 간격이 넓다. 시크는 제공권 장악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전환 시 압박 가담이 부족하다. 텔라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지녔지만 팀 전체 라인 밸런스가 흔들릴 때는 전진 타이밍을 놓친다. 안드리히는 중원에서 볼 백업을 담당하지만
세컨드볼 싸움에서 자주 밀리며 리듬이 끊긴다. 이로 인해 레버쿠젠은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고 공격 전환 시 템포가 매끄럽지 못하다. 3백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세컨드 라인이 비어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많다. 이런 구조에서는 뮌헨의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마음껏 움직일 여지가 커진다. 결국 수비 간격이 넓은 상태에서 압박이 풀리면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세컨드 지역 장악력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다. 레버쿠젠은 3백의 간격이 넓어 세컨드볼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중원 압박이 무너지고 있다. 반면 뮌헨은 올리세를 중심으로 중원과 전방을 빠르게 연결하며 템포를 유지한다. 케인이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많아지면 상대 수비 라인이 따라 내려오며 공간이 열린다. 그 틈을 올리세가 공략해 세컨드 지역에서 볼을 선점하면 곧바로 빠른 슈팅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레츠카의 중원 커버까지 더해지면 뮌헨의 세컨드 장악력은 완성 단계로 들어선다. 결국 레버쿠젠은 수비 간격이 벌어질수록 위험해지고 공격 전환 시 템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이라면 경기 주도권은 뮌헨으로 확실히 기울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이에른 뮌헨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다는 전방 압박보다 안정적인 라인 유지에 집중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원 커버가 느리다. 특히 세컨드 라인에서의 수비 가담이 늦어지면 마가렛이 공을 잡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는 열리게 된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압박 후 빠른 전진 패스로 템포를 주도한다. 마가렛의 드리블 돌파와 브렘의 세컨드 찬스가 맞물릴 때마다 박스 앞 수적 우위가 형성된다. 브레다가 수비 라인을 내리면 에드바르드센의 중거리 옵션이 살아나며 공격 전환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브레다는 전술적 대응 여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수비 밸런스의 균열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전술 완성도와 전환 속도 모두 고 어헤드 이글스가 우위에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공간 점유 속도와 세컨드볼 장악력이 핵심이다. 파리FC는 전방 압박 후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어 모나코에게 중원 통제권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모나코는 미나미노와 골로빈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점령하며 상대 라인을 흔들 것이다. 발로군이 상대 수비 사이를 가르며 침투하는 순간 모나코의 공격 템포는 폭발적으로 빨라진다. 특히 이 선에서 미나미노가 세컨드볼을 회수하고 곧바로 전환을 이어가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반면 파리FC는 압박이 풀리는 순간 중원 공백이 발생하고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린다. 이로 인해 모나코가 중거리 슈팅이나 세컨드볼 상황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파리FC의 수비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라인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 결국 모나코는 중원 장악력과 빠른 전환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것이다. 파리FC의 후방 대응이 늦는 순간 발로군과 미나미노가 치명적인 한 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모나코의 주도적인 전개 속에서 승부가 조기에 기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모나코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세컨드볼 장악과 중거리 대응력이 핵심이다. 페예노르트는 중원에서 황인범과 하지 무사를 중심으로 2차 공격 루트를 만드는 팀이다. 황인범은 전진 패스 타이밍이 뛰어나며 상대가 세컨드볼 정리 중일 때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다. 하지 무사는 공간 인식이 탁월해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폴렌담은 수비 블록 안쪽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이로 인해 흘러나온 볼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다. 그 결과 페예노르트가 중원 세컨드볼을 선점하며 슈팅 찬스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는 이러한 리바운드 상황에서 빠르게 포지션을 잡고 박스 안에서 마무리까지 연결할 수 있다. 반면 폴렌담은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당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래서 전반부터 페예노르트가 라인 위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후반으로 갈수록 폴렌담의 체력 저하가 심화되고 세컨드볼 반응이 느려지는 흐름도 예상된다. 결국 황인범과 하지 무사의 중거리 한 방이 경기의 흐름을 뒤집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 경기는 페예노르트가 점유율과 압박에서 모두 앞서며 상대를 몰아붙일 확률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예노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키티케는 폭발적인 스타트와 박스 안 마무리 감각이 돋보인다. 그는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 뒤를 파고들며 짧은 공간에서도 슈팅 타이밍을 잡는 능력이 탁월하다. 모하메드 살라는 여전히 오른쪽에서 경기의 흐름을 주도한다. 그의 컷인 후 인사이드 슈팅은 상대 풀백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주며 후방 수비를 뒤흔든다. 비르츠는 이 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템포 조절로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리버풀은 최근 부진 속에서도 점유율과 전환 속도는 여전히 상위권이다. 이번 홈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빌드업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살라와 에키티케의 콤비 플레이는 아스톤 빌라의 느린 수비 전환을 공략하는 데 핵심 무기가 될 것이다. 아스톤 빌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와킨스는 측면 돌파 후 중앙으로 침투하며 득점을 노리는 전형적인 포워드다. 그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최근 팀 전반의 공격 템포가 느려 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맥기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지만 볼 소유 시 실수가 잦고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틸레만스는 패스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가담 속도가 느려 중원 압박에서 구멍이 생긴다. 빌라는 최근 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컨드볼 경쟁에서도 밀리는 모습이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간 간격이 벌어져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허용한다. 이런 구조는 리버풀의 공격형 미드필더 비르츠에게 결정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방 압박 강도와 중원 템포 유지력이 승부의 열쇠다. 리버풀은 최근 부진에도 불구하고 홈에서의 압박 강도는 여전히 리그 최상위 수준이다. 아스톤 빌라는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의 빠른 전원에 대응하지 못하고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살라가 우측에서 압박을 유도하고 비르츠가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면 리버풀의 공격은 한층 더 유연해질 것이다. 에키티케는 하프라인 뒤 공간을 노리며 상대 수비가 라인을 내릴 때마다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서 단순히 승점 3점이 아니라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홈팬 앞에서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며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스톤 빌라는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리버풀의 전환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기는 리버풀이 전술 완성도와 정신력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리버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크레모네세. 포메이션은 3, 5, 2이며 중원 전개 시 탈압박 루트가 단조로운 편이다. 보너촐리는 제공권이 좋지만 전방에서의 연계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오케레케는 속도와 돌파 능력을 갖췄으나 팀 전체의 전환 속도가 늦어 공격 템포가 끊긴다. 제르비는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공간을 만들지만 컵백 연결보다는 개인 돌파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중원에서의 볼순환이 매끄럽지 못하고 전진 패스 시 선택지가 적어진다. 특히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올 때 볼 간격이 좁아지며 탈압박 실패로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수비에서는 500전환을 통해 안정감을 꾀하지만 중앙과 측면의 압박 간격이 벌어지면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진다. 최근 경기에서도 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점유율이 하락하고 공격 전개가 끊기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유벤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중원 탈압박 능력과 방향 전환이 팀의 중심축이다. 데이비드는 전방에서의 압박 가담과 동시에 공간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일디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빠른 턴 동작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압박을 벗겨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로카텔리는 빌드업의 중심으로 한 번의 방향 전환 패스로 탈압박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 세 선수의 조합은 전형적인 점유형 구조를 완성하며 볼 소유 상황에서 리듬을 잃지 않는다. 유벤투스는 탈압박 이후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능하며 상대 압박을 역이용해 찬스를 만드는 팀이다. 특히 측면 윙백들이 볼을 길게 끌지 않고 짧은 패스로 리듬을 유지하기 때문에 빌드업이 안정적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유벤투스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되찾으며 상대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킨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탈압박의 완성도와 중원 전환 속도가 핵심이다. 크레모네세는 중원 간격이 좁고 패스 루트가 단조로워 전방 압박에 자주 걸리는 팀이다. 유벤투스는 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로카텔리 중심의 방향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일디지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이 빌드업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데이비드는 속공 타이밍을 완벽히 맞춘다. 이 구조는 단순히 탈압박을 넘어서 상대의 압박을 역이용한 공격 전환으로 이어진다. 또한 유벤투스의 중원 밸런스는 안정적이며 볼 점유율을 통해 경기 흐름을 통제한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압박이 강해질수록 볼을 잃는 장면이 늘어나고 세컨드볼 회수에서도 밀리고 있다. 중앙과 측면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탈압박 실패 후 실점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유벤투스는 이런 전개에서 압박을 끊는 첫 번째 패스와 두 번째 방향 전환이 매우 정확하다. 결국 볼 점유율의 차이와 탈압박 속도에서 경기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유벤투스의 전술 완성도와 빌드업 정밀도를 감안하면 승부의 흐름은 점차 유벤투스 쪽으로 기울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크레모네세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공격을 병행한다. 음바페는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어낸다. 비니시우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드리블로 수비수를 유인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이 빠르다. 발베르데는 수비와 공격을 잇는 핵심 축으로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서 활약한다. 레알은 전방 압박 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 상대 수비의 볼 전개를 차단한다. 하이프레싱의 강도가 높아 상대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역습 전환 시 3초 안에 박스로 진입하는 속도를 보인다. 공격 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위치 교환으로 수비수를 혼란에 빠뜨리며 볼이 움직이는 방향마다 공간이 열린다. 이 공격 전환 구조는 상대의 라인 붕괴를 유도하고 한번 흐름을 잡으면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다.
발렌시아는 4-4-2를 유지하지만 후방 압박 대응이 불안하다. 다니 라바는 측면에서 빠르게 전진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한다. 페펠루는 빌드업 전개의 중심이지만 볼을 오래 잡는 경향이 있어 하이프레싱에 쉽게 끌린다. 하비게라는 활동량이 많지만 공을 소유한 뒤 방향 전환이 느려 상대 압박에 갇히기 쉽다. 전진 패스의 루트가 단조롭고 1선과 2선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 공격이 단절된다. 수비 시에는 두 줄 수비를 구축하지만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을 받을 때 세컨드 볼 회수가 잘 되지 않는다. 결국 하프라인 아래에서 볼을 돌리다 끊기면 곧바로 실점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인 간격이 좁을 때는 안정감을 보이지만 상대의 템포 조절이 빠른 팀에게는 쉽게 밀리는 경향이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의 강도와 리커버리 속도의 차이가 결정적인 변수다. 레알은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중심으로 높은 위치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며 발렌시아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틀어막을 것이다. 발렌시아는 후방에서 짧은 패스를 이어가려 하지만 레알의 전진 수비 라인에 쉽게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페펠루가 압박 상황에서 볼을 오래 끌면 레알의 미드필드가 곧바로 세컨드 볼을 장악한다. 비니시우스가 좌측에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 음바페가 반대 공간으로 침투하며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든다. 발베르데의 중원 장악력과 이선 커버 범위는 레알의 전환 리듬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반면 발렌시아는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아 쉽게 공을 빼앗길 수 있다. 후방 라인에서 실수가 반복되면 레알의 압박 템포에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초반부터 경기 템포를 주도할 팀은 레알이고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점유율이 완전히 기울 것이다. 전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발렌시아가 하이프레싱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경기다.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이 더 벌어지고 레알의 공격 루트가 더욱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레알의 전진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이 승부의 핵심이 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라인 유지와 전환 타이밍의 싸움이다. 텔스타는 높은 라인 운영으로 점유율은 잡지만 수비 밸런스 붕괴 위험이 크다. 특히 측면 커버가 늦어지면 엑셀시오르의 산체스 페르난데스가 이를 놓치지 않고 침투할 것이다. 예고 이안의 전환 패스 한 번이면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반 듀이넨이 세컨드 찬스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크다. 반면 텔스타는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느려 상대 역습을 차단하기 어렵다. 이 흐름이라면 결국 엑셀시오르가 공간 활용력에서 앞서며 승부의 균형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텔스타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좌측 하프스페이스 통제와 전환 템포의 속도차가 핵심이다. 오세르는 좌측 윙백의 복귀가 늦어 그 구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마르세유의 윙포워드인 그린우드가 빠르게 그 지역으로 파고들며 컷백각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컷백 이후 오바메양의 한 템포 빠른 슈팅이 매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오세르는 첫 패스의 속도가 늦어 압박을 벗겨낼 때 선택지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에서는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두 번의 위협은 가능하다. 하지만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의 템포 조절로 전환 타이밍을 앞당기며 중원 주도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또한 좌우 폭을 넓히면서도 중앙 밀도를 유지해 오세르의 수비 슬라이드를 계속 시험할 것이다. 그래도 오세르가 라인을 내리며 블록을 좁히면 순간적으로 마르세유의 크로스 빈도가 늘 수 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볼을 누가 먼저 잡느냐에서 마르세유가 우위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결국 경기 중반 이후에는 전환 속도의 차이가 누적되며 오세르의 커버 타이밍이 더 늦어진다. 그리고 그린우드의 인커팅과 오바메양의 니어포스트 타이밍이 겹치면 실점 위험이 급상승한다. 또한 호이비에르의 중거리 경고도 박스 밖에서 수비를 끌어내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반면에 오세르는 역습 전개에서 마지막 패스의 질이 기복을 보이며 박스 진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리듬은 마르세유가 통제하고 오세르는 간헐적 역습과 세트피스로 균형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세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